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윤일병 사망 사건의 목격자와 유가족의 만남을 막았다는 군 인권센터의 발표에 대해 국방부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되면 국방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일병 폭행 사건을 목격한 김모 일병이 윤일병의 유가족과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해 왜곡했다는 군 인권센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삼군사령부가 유가족 지원 전담 법무관을 통해 유가족이나 군 인권센터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고 김일병에 대한 조사나 재판 절차 등에 대해서도 유가족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또 군 검찰이 이미 김모 일병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했고 그 조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게 증인 신청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모 일병의 아버지가 김일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증인 신청도 철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오히려 군 인권센터가 이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윤일병 유가족에게 직접 전하지 말고 인권센터를 통해서 전해야 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를 통해서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것은 군인권센터가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군으로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폭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김모 일병 외에도 다른 증인의 충분한 증언이 있어서 윤일병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은폐나 허위라고 주장하는 군 인권센터의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가닥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고 계속 그러면 저희 국방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윤일병 사건의 재판 관할권 문제가 결정되고 공판 일정이 잡히는 대로 삼군사령부 검찰부에서 김모 일병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김모 일병이 꼭 법정에 출석해서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9일로 예정됐던 윤일병 사망 사건의 5차 공판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관할 이전 신청으로 현재 소송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28일 연례 컴퓨터 지원 시뮬레이션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합사는 우리나라와 미국 각지에서 진행된 이번 연습을 통해 주요 지휘관들은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고 양국의 연합기획과 군사정보, 군수와 지휘통제 분야 참모도 훈련을 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연습에서는 연합 우주작전을 포함한 합동 항공협조 절차와 작전 체계 등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 올해 UFG 연습은 한미연합군의 연합 방어력을 한층 강화하고 한미연합군과 유엔 파병국의 준비태세 또한 증진시킬 수 있었다며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이번 연습을 통해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철저한 대비태세가 되었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시 전황 브리핑은 국민의 이해를 돕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전쟁 수단입니다. 육군 이작전사령부는 전쟁의 양상을 좌우할 수 있는 브리퍼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모의 전황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독감과 폐렴, 결핵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한 가운데 대량의 탈북 주민이 후방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전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가정해 육군이 작전사령부가 부대 기밀실에서 모의 전황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전쟁 상황과 군의 지원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 대중의 이해를 돕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내외신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해야 하는 브리퍼들의 능력은 전쟁의 양상을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시 작전사급 최초로 모의 전황 브리핑을 한 데 이어 올해는 범위를 넓혀 대령급 과장들과 UFG 연습에 참여한 미군 대령이 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또 이번 모의 전황 브리핑 전 과정은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작전사의 훈련장에도 실시간으로 방송돼 전시 여론 조성을 위한 브리핑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병무청이 병역 이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군 장병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 운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편지 보내기는 튼튼한 안보, 감사해요 국군 장병 여러분을 주제로 진행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는 지방 병무청에서 제공하는 엽서나 일반 편지지에 써서 가까운 지방 병무청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인터넷 편지와 포스터, UCC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간은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고 국군의 날을 전후해 군 장병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편 군 장병에게 감사 편지 보내기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23만 6천여 건의 편지가 접수돼 군 장병에게 전달됐습니다. 육군 55사단이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한 개토식을 갖고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육군 55사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27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개토식을 시작으로 앞으로 8주간 곤지암 일대 무갑산과 앵자산, 백병산 등지에서 장병 140여 명을 투입해 유해 발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지역은 일사 후퇴 이후 서울 재탈환을 위해 유엔군의 미 9군단과 국군 6사단, 영국군 27여단, 그리스 대대 등 연합군이 중공군을 격퇴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입니다. 55사단은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과 함께 지난 6월부터 기초 탐사 활동과 전사 분석, 제보자 확보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발굴된 유해는 유전자 분석과 유품 확인 등 감식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합동 연결식을 치른 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운구됩니다. 부대는 지난해 6월에도 용인, 성남, 광주, 하남 일대에서 유해발굴 작업을 벌여 유해 24구와 유품 300여 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하와이 대조선 국민군단 사관학교 개교식 100주년을 맞아 독립기념관에서 국민군단과 사관학교의 역사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100년 전인 1914년 8월 하와이 카알로에서 대조선 국민군단 사관학교가 낙성식과 개교식을 가졌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사관학교는 항일 무력투쟁에 대비한 하와이의 독립운동 조직으로 정규 군인과 같은 규율과 제도 아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은 300여 명의 한인 청년들은 대조선 국민군단이 돼 만주와 연해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독립군의 일원으로 항일투쟁에 앞장섰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이번 100주년을 맞아 공개된 자료에는 대조선 국민군단 군인수첩과 사진, 군단 창설과 개교에 공헌한 박종수 선생의 친필수기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박종수 선생은 대조선 국민군단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기에는 대조선 국민군단이 설립되는 배경부터 설립 과정, 그다음에 운영 과정, 조직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자료 공개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하와이 독립군의 창설 과정과 운영에 대해 자세히 기록돼 있어 역사적으로 뜻깊은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꽃미남 아나운서가 등장하고 승마와 골프 강습에 대한 프로그램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흔한 얘기지만 북한 방송이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개봉한 물결을 타고 있는 북한의 방송에 대해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북한의 방송은 조선중앙방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처럼 채널이 또 그 밖에 다른 채널이 또 있습니까? 예, 조선중앙방송이 메인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외에 개성 텔레비전 방송이 있습니다. 이런 중앙방송을 받아서 다시 이제 성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한국적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철책선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외에 86년도에 나온 그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이 있죠. 네.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평양시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평양시에만 나옵니다. 평양시라고 경계를 그어놓은 곳에서 이제 약 50m만 보셔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런 기술은 참 북한이 발달했다고 봐야 되겠는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 5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주로 동육
동굴 아프 사회주의 나라들 그리고 쿠바나 베트남 이런 사회주권 국가들의 영화를 더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꽤나 인기를 모으고 있고요. 외국 방송을 본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미키하우스 같은 만화 영화도 간혹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꽤나 열렬히 시청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이외에 그 라디오도 있죠. 대표적으로 역시 조선중앙방송, 그리고 평양방송, 그리고 평양 AFM이라고 있는데 북한 전역의 11개 도시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주로 대남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략 한 TV 매체가 한 3개 정도, 라디오 예. 한 3-4개 정도 있군요. 이 북한의 방송은 거의 당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이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북한의 아나운서의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우는 어느 정도 같습니까? 북한 아나운서들. 북한 아나운서들의 대우,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뭐 교수나 의사나 아나운서나 사실 봉급이나 뭐 배급 같은 거는 똑같다고 봐야 되겠죠. 예, 똑같은데 그래도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아나운서 되는 길이 또 이렇게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북한의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가 평양용화연극대학의 그 아나운서 방송 기자 신문 방송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나운서들 전문 육성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이제 서해 아나운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보면 뭐 드라마나 예능 또 뭐 시사 다큐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북한에도 예능이나 뭐 코미디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당연히 있죠. 네. 북한에서 우리가 말하는 코미디 같은 것을 제담 사이국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군대 내에서도 인민군 협수단 외에 각 군단 선전대 공연들이 TV에 이제 오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능 프로그램은 북한 주민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프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술 영화 같은 거는 북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어떤 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매일 뭐 영화를 방영합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추석이라든가 명절날에 북한에서는 주로 새로 나온 예술 영화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북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올인해 가지고 명절을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선전 뭐 다양한 장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은 또 방송 매체를 이용해서 이 선전이나 선동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은 그 대중들을 위한 선전 교육의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신문과 방송을 꼽는데 그중에서 방송의 역할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앙당 선전부 간부과의 그 문을 통과해야 되고요. 일단 지위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멘트 하나, 기사 한 줄 한 줄을 중앙당 선전부에서 검열하고 있고 여기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방송에서 생방송이 없는 주요한 이유가 이런 검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스포츠 외에는 거의 생방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한마디를 사실 대중교양의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의 TV라든가 라디오의 방송이 주민들에게 주는 영향은 정말 지대하고요. 여기를 사실 꽉 붙게 안고 북한 당국이 지금 체제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방송을 보면 이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이제 상업적인 광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혹시 북한에도 이런 광고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최초로 이제 그 평화 자동차가 들어가서 최초로 평화 자동차의 광고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사실 북한은 전혀 없었다가 한 번 나오니까 한국의 광고보다 조금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모습을 비춰줬거든요. 좋더라. 이걸 이제 김정일이가 체크를 하고 우리도 방송에 광고를 좀 하라. 그래서 대동강 맥주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가지 광고를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아주 극히 작은 분량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본격 보람의 꿈. 각 개인별 전투력을 기초로 하는 전투기술, 바로 각계전투입니다. 머지않아 가상현실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분대 모의 전투훈련 체계가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전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훈련, 각계전투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세찬비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립니다.
훈련 3주차. 기본 군사훈련에 반환점을 둔 훈련병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제가 사회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군대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또 휴식할 때는 좋았고. 지난주 소총과 하나가 됐던 훈련병들은 이제 땅과 하나가 돼야 합니다. 바닥과 얼마나 밀착해 낮은 자세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인 각계전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목표 지점을 점령하기 위한 포복부터 약진 등 다양한 동작을 배웁니다. 최후의 전장 상황 백병전. 훈련병들이 백병전에 쓸 대검을 착검해 봅니다. 이번에는 연막 수류탄 투척 연습. 연막 수류탄을 던지고 곧이어 연막이 피어오릅니다. 전시에 이 연막이 적의 시선을 뺏을 것입니다. 낮은 포복, 응용 포복. 동작을 몸에 익히기 위해 끊임없이 연습 또 연습합니다.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장 상황을 고려하면 포복 자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훈련병은 지면과 하나가 돼 기고 또 깁니다. 양발 신속히 교체하며 신속히 이동합니다. 포복을 계속할수록 숨은 차오르고 팔은 아파옵니다. 힘이 들지만 오늘 익숙해진 포복은 전시 생존을 위해 필수입니다. 이악 물고 악으로 깡으로 버텨야 합니다. 어느새 전투복은 흙먼지 범벅입니다. 하지만 흑주성이 전투복은 훈련병에게 영광의 흔적입니다. 이제 몸으로 배운 포복을 실전에서 활용할 때입니다. 고지를 향한 훈련병들의 약진이 시작됩니다.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철조망, 무능덩이, 언덕. 어떤 장애물도 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지를 향한 뜨거운 열정은 거침이 없습니다. 연막이 피어오르는 훈련장은 실전을 방불케 합니다. 고작칼! 최후의 목표를 향한 착검, 불경 앞으로! 그리고 찔러. 훈련병들은 그동안 배운 각계전투 동작을 모두 선보입니다. 정상에 오른 훈련병들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한계를 극복하면서 군대원들과의 전우회를 그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지난 4주간의 훈련의 종합인 각계전투를 저희 전우들과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적이 와도 무찌를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워터터널의 시원한 물줄기가 고된 훈련의 피로를 싹 씻어냅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무릎이나 팔꿈치가 아프기도 했지만 저 혼자 힘든 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전우들도 10명이 같이 한 군대를 이루어서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그 아픔도 잊고 열심히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전우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전우에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훈련을 극복하면서 더 보람찬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본 전투 기술 훈련으로 한층 더 강해진 공군 훈련병들. 내일은 그토록 기다리던 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최근 이순신 장군을 주제로 한 영화가 연일 신기록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제가 된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자신이 타고 있던 대장선을 전선 최전방에 위치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부하들도 그런 지휘관을 믿고 싸워 이길 수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필요한 건 역시 그와 같은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